이 선수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진욱 선수입니다. 뭔지 알겠죠? 제가 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김진욱 선수가 안타깝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야구도 진중한 태도로 하는 선수인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올 시즌 그래도 좀 이제 좋아지면서 아픈 손가락 계보를 이어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선수는 또 야구밖에 몰라요. 차라리 놀았으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 건데 참 성실하고 야구밖에 모르고 진중하고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포기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2002년생 선수니까 아직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이제 만 23세입니다. 내년이 만 24세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뭔가 전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또 스페셜 나왔어요. 오늘 좋은데요? 자, 먼저 스페셜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 AG의 투수고요. 네, AG의 투수고, 자, 굉장히 중간 게트고 되게 잘생긴 선수입니다. 그리고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고 중간 게트고 어린 선수고 잘생긴 선수입니다. 네. 자,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용 선수 아니고요. 네, 한이님 정답입니다. 김영우 선수예요. 장현식이요? 네, 김영우 선수입니다. 잘생겼죠? 네, 미남입니다 아주. 자, 김영우 선수고 2005년생이에요. 빠른 05 선수고. 자, 김영우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고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죠. 네, 53.2이닝 2.01 이고 2승 2패 1세이브 6홀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고 스타성도 출중하고요. 뭐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굉장히 잘할리만 남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한번 실점을 했네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제가 어디서 했지? 그 인스타인가? 그 유니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 팬분의 유니폼을 빌려서 경기에 등판했는데 그 팬분이 돌려받으면서 뭐 칠상 유니폼도 선물 받고 이런 거를 올린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좋은 선수입니다. 강심장이에요. 김영우 선수를 롯데가 별로 만나지 나는 아니 많이 만났네. 네. 근데 LG 경기는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해서 별로 기억이 안 남았나? 네, 꽉 끼는 거 맞아요. 이게 또 이상하게 유니폼 빌려 입으면 계속 여성 팬분들 유니폼 많이 빌려 입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팬 유니폼 빌려 입은 사례 중에 제일 먼저 알려진 거가 이게 삼성 시절 권혁 선수, 이게 진짜 타이트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이후로 약간 저런 게 좀 눈에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니폼 안 가지고 와서 팬분 유니폼 빌려가지고 경기 뛰는 거. 권혁 선수는 거의 와인드업이 제대로 됐을까 싶을 정도로 깎였었는데 그것도 참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고 유니폼 여러 개 들고 다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응원용으로 여러 개 들고 다니시니까 뭐 입고 있는 거 벗어서 달라고 하지는 못할 테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울산 경기 원정이적 유니폼 잘못 가져간? 그런 것도 있었고, 울산 경기인데 울산 유니폼 아니고 부산 유니폼 가지고 갔던 경우도 있어요. 손아섭 선수였나? 네, 아무튼 아마 손아섭 선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나도 빌려주고 싶다. 네, 아마 굉장히 그라운드석이나 우리 같으면 그 자리 뭐지? 하여튼 되게 그라운드 가까이에 앉아야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손아섭 선수인가요? 네, 역시 부산 사나이. 부산에 대한 걸 놓을 수가 없었던 손흥민 선수인가요? 아무튼 김영우 선수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다음 선수도 해볼 건데 다음은 SSG의 투수고 앞에 채팅창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선수고요. 롯데에서도 뛰었던 선수이고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SSG의 투수고 롯데에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노경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롯데에선 노타니 사건으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선수고 지금은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회춘 모드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시식주의자. 근데 뭐든 시도를 해본 건데 롯데에선 그게 잘 안 들었던 거고 뭐 못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죠. 네,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본인한테 안 맞았던 거겠죠. 자, 노경은 선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때 채식을 한 게 오히려 더 좋았을까? 투수 중에서 롯데에서 온 선수가 노경 혼자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SSG의 롯데 출신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으로 너무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KBO 불펜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승 100홀드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노경훈 선수가 100승 100패 100홀드를 하면 이것도 대단한 기록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얼만큼 열심히 뛰었는가를 증명하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네, 100승 100패 100홀드에 11승이 남아 있습니다. 네, 23년 24승에는 9원승도 진짜 많이 했네요. 뭔 중간 투수가 9승 8승을 하지? 심지어 2022년 12승을 했습니다. 이 뭐지? 승은 뭐지? 선발일 때보다 오히려 승을 더 많이 쌓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
아무튼 원래는 백승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SSG 가가지고 승수로 많이 싸우면서 백승이 가시권에 들어온 선수입니다. 참 남의 집 선수는 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뭐 바닷바람 맞아가지고 다 그 약간 소금기가 생기나?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럴까? 참 우리 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좀 만나봤고요. 자 다음 선수를 만나볼 텐데 자 다음 선수는 김원영이 롯데에서 노경보 가능성 봤다. 뭐 김원영 감독이 워낙에 뭐 좋은 지도자죠. 뭐 야인 중에서 가장 그 다음으로 복직을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나가게 된 것도 좀 아무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죠. 왜 우승 감독을 한 해 만에?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노경호 선수 지금은 다 잘 먹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기아의 선수고 롯데의 롯데킬러 롯데킬러입니다. 롯데킬러고 이 정도만 하고 맞춰볼게요. 기아 선수고 롯데킬러입니다. 이것만 듣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롯데킬러가 많은데 이 선수는 유독 롯데킬러입니다. 김도현 선수 말고요. 자 그 롯데킬러라는 게 다 잘하는 거 말고 롯데만 만나면 잘하는 게 롯데킬러죠. 네 어떤 선수일까요? 자 지금까지 정답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답이 안 나왔고 네이 선수 아닙니다. 네 고양이님 너무 촉 좋으신데요? 네 김태군 선수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잘하는 거 아닌데 롯데전에만 잘해야지. 그 롯데 저격수라고. 네, 외국인 선수는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 선수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김태군 선수입니다. 롯데만 만나면 사활이 치고 있으니까 귀신 같고 또 김태군 선수도 사실 부산 출신 선수죠. 화가 많이 났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아무래도. 다행히 어제는 못했는데 김태군 선수도 부산 출신 선수니까 FA 때 고향 팀에 대한 생각이 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선수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기를 쓰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기아 끝내기 했어요. 기아가 이겼군요. 자 경기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4대4인데 기아가 끝내기를 쳤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상대팀 별 의미가 없죠. 기아는 어찌되거나 계속 안 좋았는데 이겼으니까 다행이고요. 위즈덤 선수가 끝내기를 쳤나요? 네 위즈덤 선수가 끝내기를 쳤나 보네요. 김선빈 선수가 끝내기를 쳤군요. 네, 김선빈 선수가 끝내기를 쳤습니다. 네, 어제 3중사를 쳤는데, 그쵸. 한유섬 선수가 경남고에 벤트 선물했고, 앞에도 경남고도 그렇고 경성대도 그렇고 꾸준하게 후배들한테 그런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한유섬 선수. 그러니까 한유섬 선수가 참 외모는 산적 같은데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착한 선수죠. 이런 사랑도 많고요. 좋은 선수입니다. 자, 세라님 반갑습니다. 위즈덤 재계약한다는데요? 사실 재계약 안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게 홈런 2위 선수를 또 재계약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타율이 너무 낮긴 하지만 뭐 외국인 부분은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기아도 호흡기 다 내요 결국. 그렇고 자 이렇게 또 선수를 두 팩을 오픈을 해봤고 또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섬은 급바다로 포수 구하는 짤 보면은 세상 여린 얼굴 맞아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한유섬 선수가. 쓰기 전체적으로 산적 관상 삼진 3개예요. 맞네. 4타수 1안타 3삼진. 근데 뭐 거포는 삼진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삼진 3개보다 안타 1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즈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병살 치는 것보다 삼진이 더 나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31개면 김롯데의 반이죠. 롯데가 70개를 붙였으니까요. 쓱 산적들 무서움. 자 그렇고 이제 세 번째 팩을 또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또 삘 받으면 또 더 깔 수도 있는데 약간 롯데가 이래도 안 나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병살은 빅터 선수가 레이스 선수가 병살 1위니까요. 롯데 끝나면 6개월 동안 진짜 진야 야구 시즌. 진야가 뭐죠? 진짜 야구? 아닌데? 진야가 뭐지? 세일이라니.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카드를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시네요. 네. 아마 야구장에서 많이 또 만나 뵙기도 타 방송에서도 뭐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또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안부를 서로 여쭙고 계시고요. 와 3연속 스페셜입니다. 뭐지? 오늘 타율 뭐지? 네. 폴리그는 저도 많이 갈 거고요. 자 3연속 스페셜이 일단 나왔습니다. 대박인걸. 자 오늘 촉이 좋은데요. 촉이 좋은데 자 일단 롯데 선수가 한 명 나왔고요. 스페셜부터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구원왕은 한 적 없습니다. 아닌가? 한 적 없죠. 2위가 최대죠. 네, 2022년 시즌인가 35세이브가 2위였습니다. 세이브 1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31세이브로 한 개 차이 2위니까 또 세이브 왕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고 자 일단 맞춰볼 건데 스페셜부터 두산 선수고 두산의 상징 같은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의 원클럽맨. 자 이것만 듣고 맞춰보겠어요. 두산의 원클럽맨. 이제 몇 명 없어가지고 아마 쉬울 거야. 양의지 선수 NC 갔다 왔죠. 자 주영상님 정수빈 선수입니다. 자 허구현 총재 첫 번째 애착인형 정수빈 선수입니다. 네 정수빈 선수. 김자한 선수는 원팀이긴 한데 정수빈 선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죠. 정수빈 선수고 정수빈 선수 90년생 이고 무스님 후원 구독자 감사드립니다. 자, 정수빈 선수도 시즌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OPS가 0.7이 넘었네요. 타율은 2할 6푼 4리인데
OPS가 0.7이 넘으니까 이 발빠른 선수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출루율이 높네요. 출루율이 3할 6푼 1리로 리드오프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타율은 조금 낮지만. 그리고 도루 25개, 명불허전의 도루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고 있지만 그래도 수비도 주루도 타격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통산 OPS가 0.72인데 0.716이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팀의 또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 시즌 홈런을 6개나 때렸네요. 올 시즌이 그 최다 홈런을 때리고 있습니다. 본인 커리어에서. 그러니까 2014년 6개고 한 개만 더 때리면 커리어 최다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정수빈 선수가 홈런이 42개예요. 통산. 은근히 홈런을 치는 선수입니다. 마냥 똑딱이는 아니에요. 제법 홈런 치는 선수고, 그래서 특히 롯데한테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이죠. 사실 모든 선수들이 롯데한테는 잘 치지만. 그리고 2023년에 3루타 11개, 3루타를 100개를 채울 수 있는지가 좀 또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수빈 선수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롯데 선수를 한번 맞춰볼 건데, 일단 나왔던 선수고 어제 경기에서 고승민 선수 다음으로 잘한 선수고, 이미 앞에 나왔던 선수입니다. 제가 스페셜 카드로 나왔던 선수이고, 신인 드래프트는 저는 신인 드래프트는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야구까지는 식견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나오는 거 보면 말씀드릴게요. 후아님 정답입니다. 윤동희 선수예요. 바로바로 나오네요.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동희 선수고, 스페셜이어서 이제 윤동희 선수 두 번째 나왔습니다. 옆에 나란히 세워놓으면 될 것 같고요. 나승엽 선수가 안 나오네요. 지금 윤고손은 나왔는데 황도 나왔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카드는 이제 KT의 투수인데 KT의 토종 에이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선수예요. 그러면 쉽게 나오죠. 그쵸. 주형쌍님, 소영준 선수죠. 젊은 에이스는 소영준 선수가 맞죠. 올 시즌 또 돌아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소영준 선수고, 올 시즌 9승 6패 10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0승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지켜보면 좋은 것 같고, 3.18의 평균 자책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136이닝인데 보이넷이 28개밖에 안 돼요. 대단한 컨트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WHP가 1.23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상무는 육군 체육부대고요. 국군 체육부대고, 야구 선수들만 있죠. 상무의 야구팀 안에는. 그리고 그 부대 안에는 다른 종목 선수도 있고 한데, 일반 군대랑 다르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어찌됐건. 군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근무소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무를 서나?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군 생활하고 많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소영준 선수가 2시즌이나 쉬었네요. 전 작년만 쉰 줄 알았더니 23년, 24년에 좀 쉬어가는 시즌으로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원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영준 선수도 벌써 통산 44승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승리를 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2002년생의 선수인데, 소영준 선수도 이렇게 되면 FA가 벌써 4년을 채웠네요. 4년 채웠으니까 아직 FA는 한참 남았지만, 이 선수가 또 시장에 나오면은 시장에 안 나오겠죠? 잡겠죠? 그 다년 계약으로. 좋은 선수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잘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올 시즌에 9이닝당 포인트이 1.9개밖에 안 돼요. 진짜 컨트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좋죠, 진짜. 루키 시즌에 잘했었죠. 루키 시즌에 13승을 찍었으니까 굉장한 성적을 냈죠. 아무튼 좋은 선수다라는 얘기. 남의 집 애는 빨리 큰다고 남의 집 승도 빨리 쌓는 기분. 근데 기분이 아니고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 팀에 어린 투수들이 소영준 선수 반이 나은 선수들이 사실 없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선수 팩을 세 번째까지 벌써 오픈을 했고, 지금까지 성과는 한 팩에 한 개씩 스페셜 카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페이스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에서 과연 4연속 스페셜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좋고, 롯데는 한 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스페셜이 아니구나. 이번엔 단호말입니다. 근데 일단 롯데 선수는 나왔습니다. 롯데 선수 나왔고, 롯데 선수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롯데 선수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시청자가 늘어나네요. 이게 확실히 10시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9시랑 10시랑 두 가지 다 해보고 있는데 10시에 하는 게 확실히 많이 보시네요. 이게 야구가 일단 끝나야 되나 봅니다. 다른 팀 경기더라도 대충 이제 라이브 시간을 감을 잡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일단 롯데 선수를 맞춰볼 건데, 일단 롯데 투수고요. 내일 선발은 벨라스케즈 선수입니다. 롯데 투수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제가 저의 리액션만 보고 맞춰보세요. 이 선수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균환 선수 아닙니다. 나균환 선수 아니고 한이님 대단하십니다. 네, 김진욱 선수예요. 네, 김진욱 선수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진욱 선수입니다. 뭔지 알겠죠? 제가 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지.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김진욱 선수가 안타깝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야구도 진중한 태도로 하는 선수인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올 시즌 그래도 좀 이제 좋아지면서 아픈 손가락 계보를 이어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선수는 또 야구밖에 몰라요. 차라리 놀았으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 건데 참 성실하고 야구밖에 모르고 진중하고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뭐가 문제일까 그런 마음인데 저는 뭐 김진욱 선수가 부진하다고 해서 막 놀리고 그런 거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근데 군대를 좀 갔다 오고 나서 좀 전기를 마련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선수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선수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잘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진짜 작년에 군대를 상무를 갔으면은 그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참 팀 사정으로 또 밀어버리면서 이게 안 되면 참 안타깝죠. 일단 군대를 먼저 다녀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막 이 선수에 대해서 뭐 포기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2002년생 선수니까 아직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이제 만 23세입니다. 내년이 만 24세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뭔가 전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또 김태형 감독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뭐 김태형 감독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응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15번 백넘버가 이쁩니다. 이거는 그냥 저 다른 얘기인데 15번이 투수번으로 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대성 선수 번호기도 하고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계보를 이어받는 느낌입니다. 쓱은 김광현 선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김광현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실히 10시쯤 되니까 많이 오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를 또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중복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 선수는 바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지한 선수가 2번 나왔습니다. 박지한 선수가 바로 2번째로 나왔는데 이게 한 선수가 일단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이 있고 그 외에 스페셜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세트로 모으는 것도 일단 저는 완전 중복은 아직 없어요. 같은 선수가 같은 유니폼 입고 있는 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완전 중복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지한 선수가 또 오늘 스페셜도 나오고 원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선수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는 제 생각에 그 너무 진중한 태도가 어쩌면 이게 스스로를 누르고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게 아무 근거 없는 제 생각이지만 이게 너무 진중하면 오히려 그게 너무 잘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 때문에 좀 일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군대 가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은 좀 발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너무 큰데 본인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성격 자체가 진중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떨쳐버리질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 경우였는데 올 시즌 잘 풀린 게 진짜 야구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올 시즌 못하면 진짜 이제 다른 일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김진욱 선수도 약간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가진다는 마음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홍민기 선수는 살아난다기보다는 일단 안 아파야죠. 네, 안 아파야 되고 사실 올 시즌 너무 단기간에 무리를 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아파야 됩니다. 네, 아프면 안 돼요. 무엇보다 안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단 내 팩으로는 마지막 카드인데 내일 우치레어도 앤더슨 안 만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로테이션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치되면 일요일에 바로 경기를 할 텐데 김광현 선수로 그대로 갈지 앤더슨 선수로 쓸지 근데 시즌 말미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앤더슨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 윤성빈 선수는 뭐 모델 얘기도 있었고 본인도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도 해봤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잘생긴 피지컬과 외모를 가지고 묵묵하게 야구만 계속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공이 보장된 그런 외모잖아요. 목소리도 좋고요, 심지어. 그쵸? 뭐 모델은 이제 은퇴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마지막 선수를 한번 망쳐 보일 텐데, 자 삼성 선수고, 이 선수도 제가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중복인가?
전에도 원정 나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삼성의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응원가가 굉장히 좋은 네, 응원가가 굉장히 그 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삼성의 회린이 뭡니까? 이지현 선수입니다. 네, 응원가에 킥이 있다 해서 아마 맞추신 것 같아요. 네, 빼뱀. 그러니까 응원가에 빼뱀이 들어간 건 대체 뭘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선수도 응원가에 빼뱀이란 단어가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지현 선수고 이지현 선수도 시즌 타율은 비록 낮습니다만 OPS는 0.7이 넘고 있습니다. 출루율이 좋네요. 네. 출루율이 1할 2푼 가까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타율하고 3할 4푼 1리의 출루율을 내고 있고 홈런이 12개, 도루가 6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수비도 좋고요.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 올해가 약간 이제 좀 상향을 하다가 조금 멈췄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세 자릿수 홈런, 아니 두 자릿수 홈런을 3년 연속으로 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홈런이 벌써 통산 45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지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통산 OPS가 0.7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스텝업을 좀 더 하면은 진짜 확 솟아오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선수죠. 아 맞아요. 12연패 할 때 그때 마지막 호수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수비였죠. 그거를 잡냐. 잡아서 송구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진짜 송구도 안 했죠. 아 송구 정확하게 했죠. 네, 아무튼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지현 선수까지 이렇게 만나 보았고요. 일단 준비를 했던 그 네 팩은 다 오픈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 1시간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의 성과 롯데는 2명이 나왔습니다. 롯데는 윤동희, 고승민 선수가 나왔고 스페셜 카드는 자, 일단 정수빈, 김영우, 윤영철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수학은 요랬고요. 자, 이게 일단 이런데 일단 뭐 나머지 할 얘기를 좀 남겨주시면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여기서 더 열어버리면 짝수가 안 맞으니까요. 이게 좀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근데 5팩을 더 오픈하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 카드 오픈은 했고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내일 경기 가능성 있냐고요? 안 할 가능성보다 할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요. 비가 근데 지금 사직동 날씨가 비가 막 올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아니라서 비가 일단 예보상으로는 뭐 그 내일 내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가 별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 한 낮 정도까지 오다가 안 올 것 같은데 개인적인 느낌은 6, 7mm요. 근데 뭐 예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라 그냥 내일 돼봐야 알 수가 있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까지 빼가면 이까지 안 잡고 가려고 했는데 마킹지 개수 제한은 따로 공지된 거 없죠? 뭉치님 그 많은 별로 예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약간 매너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실 그 동갑 친구나 네 하대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게 응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말하는 표현이 응원으로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 기억인데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견제 응원이 생기면서 약간 유머가 되면서 좀 살아난 표현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 별로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릴 땐 당연히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 명지현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타팀 팬인데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관 리액션 영상도 정말 잘 봤어요. 영상 보고 이렇게 하나 밝으신 분이 참 속상했습니다. 롯데야 잘하자. 세컨팀이 롯데가 가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야구장 가면 그래도 늘 좋죠. 야구장을 가는 게 좋은 게 그런 거죠. 야구장에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순수하게 진짜 야구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느낌. 근데 막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때 많은 시비 거는 거고, 근데 많은 약간 그 약간 생각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뭐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죠. 니오넴 레이에스 있습니다. 이건 뭐지? 네, 그렇죠. 혜린이 마시고 아이고 막 뭐 약간 점점점 그런 표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렇죠. 자, 얘기를 할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경기가 작으니까 확실히 뭘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원래 많은 인마가 맞아. 아재들 욕하기 전에 주임새가 시작이었다. 내일 이길 것 같냐고요? 이겨야죠. 이길 것 같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겼으면 좋겠다이지 팬 입장에서는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죠.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부정적인 거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선발 매치업이 별로 희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리고 자 순위표가 일단 오늘 경기가 끝나면서 약간 또 바뀌었을 텐데 자 삼성하고 한 게임, KT하고 두 게임, 이제하고 네 게임 이렇게 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NC하고 1.5게임, 기아하고 두 게임인데 최악이 이렇게 순위가 끝나는 게 최악이죠. 이도 저도 아닌 거. 근데 약간 그 지금 중간에 갇히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한 게임, 아래로 2.5게임. 내일도 킥후크 안 하면 제가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한다고 해놓고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하는 거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킥후크가 나균환 선수 4이닝 쓰고 빨리 내려서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운영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벨라스케즈 선수를 냈는데 비슷한 상황인데 퀵쿠크를 안 하면 그거는 솔직히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죠. 그냥 퀵쿠크를 안 하면 그냥 퀵쿠크를 안 하는 값다가 될 텐데 벨라스케즈 선수만 퀵쿠크를 안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니까. 그렇죠. 내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만큼은 진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만수 감독이 인스타그램에 그 최동원 선수에 대한 최동원 뭐라고 호칭을 한 게 맞을까요? 아무튼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글을 좀 남겨놓으셨는데 저 보고 대단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일 좀 그리워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만수 감독님이 진짜 저 글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표현이 너무 절절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킨 친구가 이만수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그 여사님도 많이 챙겨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메모리얼 데이 때 이만수 감독을 한번 모셔봐도 좋지 않을까. 김시진 지금 감독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 두 분으로 전 좀 느끼거든요. 진결거인님 서글픈 건 내 기억 속에 최동원 가족 오락관의 패널이었음. 선수생활 끝나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할 얘기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화제를 좀 주시면은 얘기를 좀 이어가고 아니면 마무리 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마지막은 하나에서 더 챙겨줬다. 안타까운 일이죠. 롯데가 참 잘못된 행위를 많이 했는데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잠깐만 제가 문을 좀 닫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했고 마무리 할 타이밍이 도고 있는데 지금 87분이시네요. 자 제자를 유현진 보고 챙기라 그래? 이건 무슨 얘기야? 명지현님 솔직하게 예측하는 3, 4, 5위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이 순위 예측이라는 게 야구를 볼수록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측을 사실 할 수 있으면 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도에선 사실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SSG가 굳건해 보이는데 남은 경기가 지금 15경기, KT가 13경기, 롯데가 11경기인데 야구라는 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연패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연승을 할 수도 있고 SSG가 지금 흐름이 좋아 보이지만 갑자기 막 5연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위, 2위는 이제 뭐 이거는 확실히 고정이 됐다고 보이는데 3, 4, 5는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을 못 드리겠어요, 진짜로. 폴리테로 마킹지는 그 사직 구장이랑 그 다음에 롯데 잠실 팝업에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호님 내일 직관 오시는군요. 네, 저도 내일 직관을 할 예정이고 김규기 거인님 말씀처럼 그 2군 감독 시절에 류현진 선수를 보고 선발로 꼭 써야 한다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었죠. 3위까지는 고정인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땐 그렇게 보이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SSG가 뭐 갑자기 와르륵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야구는 모른다. 근데 이게 해리님 말씀처럼 온라인도 안 판다고 하고 추가 번호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또 팔리는 거 보고도 바꾸면 더 짜증나더라고요. 네, 너무 간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라인 선 판매할 때도 그랬잖아요. 약간 되게 작게 오픈해놨다가 팔리는 거 보고 바로 2차 그 판매 열고 하는 거 있어. 이런 게 좀 더 싫더라고요. 간보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팔리는 거 보고 잘 팔리면 그냥 상시 판매해야지. 물론 그게 마케팅 전략인 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너무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세이브 왕은 김원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일단 한 개 차이니까 당연히 뭐 박영현 32개, 김원중 31개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가시권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남은 경기 수가 롯데가 조금 더 적긴 한데 뭐 경쟁이 안 될 만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KT가 지금 2경기 차이네요. KT가 13경기 남았고 롯데가 11경기 남았는데 저 정도 차이는 충분히 구원왕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아니면은 구원왕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뭐 더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는 뭐 유지를 하면 다행인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하키티가 12월에 들어온다. 네. 뭐지? 그냥 그거 입고 이제 휴양지에 여행을 가라고 만든 걸까요? 동헌님 단여 경기가 작은 게 유리한지 많은 게 유리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한 개인데 개인적으로는
잔여 경기가 많다 적다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코칭 스텝이 있다면. 그러니까 경기가 작다는 거는 그 뎁스가 낮아도 전력을 120%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단기전에 치르는 거니까 훨씬 더 그 전력이 작은 팀이 전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벤치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은 그 이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롯데는 그 이점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경기를 띄엄띄엄하고 확장 엔트리인데 그 이점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렇고 그 뭐냐, 김원중 선수 150 세이브 기념 유니폼 언제 올까요?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데,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2월에 진짜 12월에 오나? 그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샘플보다 실물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그 색감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레이님 근데 바로 발송할 물량이 없는데 추가를 풀었다니. 뭐 장사라는 게 그렇지만 이게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롯데온도 그렇고 이게 뭐 형지를 탓해야 되는지 롯데온을 탓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약 발송 일자를 제발 좀 지켜라. 그러니까 12 무슨 뭐 마킹지가 보면은 11월 발송해놓고 이틀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뢰 없이 장사를 하면 뭐 어쩌자는 건가.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건 이해를 하거든요. 늦게 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약속을 한 날짜에 오게끔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 온다 해놓고 바로 오고, 바로 온다 해놓고 한참 있다 오고, 이게 말이 달라지니까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자꾸 바꾸니까 한참 남았다고 해도 이또 그냥 금방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주문을 했는데 또 안 오고, 이런 게 너무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의 기본이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신뢰를 안 지켜서요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까미님 말씀대로 전준우 기념 유니폼도, 그러니까 샘플은 심지어 그 견장이 딱붙이였는데 실제로 온 거는 또 견장이 떨어져 있었죠, 정상적으로. 명지원님 쓱도 형지 쓰는데 형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하자도 많고 쓱에서는 배송지에는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형지가 문제일까요? 형지는 문제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레플리카를 적게 내주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레플리카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왜 종류가 다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돈인데 여름용으로 입기가 더 전 되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레플리카를 종류가 많으면 다 사서 여름에 많이 입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좀 열받고. 하키티는 똑같은 재질 아닐까요? 주형님 김원중 유니폼 사직 푸펜샵에서 샘플 봤는데 이뻐요. 그게 그 뭐냐, 예약 판매 공지 나오고 바로 걸려있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근데 그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왔는데, 전준우 선수 기념도 그거랑 그 실제로 나온 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짜잘하게. 그래서 이게 샘플이라서 급하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샘플 보고 사람들 반응 보고 좀 수정을 했나?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싫은 거. 해군 말리트리 마킹지 가격은 5,000원 더 비싸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그 어센틱 5,000원 더 비싸다고요? 그냥 자수 말고 전사 마킹지가요? 뭐지? 2만 원이잖아요. 자수 말고 전사 마킹지는. 자수는 직자수도 그렇고 그 자수형도 똑같이 25,000원이고, 그다음에 전사지는 그냥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요? 올여름은 하키티 하나로 끝. 근데 하키티도 좋은데 뭐 다양하게 입는 게 좋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면 지겨보니까요. 저는 레플리카를 올드 블랙하고 원정 샀는데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은 산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또 뭐 콘텐츠 때문에 하기도 하니까 좀 다양하게 입는 편이고요. 추가 판매 안 한다고 하니 사지 가서 마킹지 사고 버텨봐야 할 듯. 아래 보면 추가 마킹지 나올지도. 그쵸,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형 마킹지가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끝나면 좀 더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다 유니폼 어센틱에 윤성빈 선수 자수형 마킹을 하고 싶거든요. 직사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페셔널을 그럼 사야 되고, 사설을 하면은 선수한테 인센티브가 안 가고. 근데 자수 마킹지가 좋으니까 자수형 마킹을 하고 싶은데, 형지가 감이 있다면은 윤성민 선수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까지 좀 스몰 토크도 이제 해본 것 같고, 네, 오늘은 100명의 기회를 못 넘기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유니폼 얘기까지 해보았는데, 유니폼은 제가 시즌 끝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쭉 모아가지고 뭐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별도 영상 콘텐츠로 좀 보여드리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혜린이 신인 선수 자수형 마킹 하고 싶어서 FPL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 선수를 마킹 해주려고 하면은 자수형 마킹을 하기 위해서 FPL을 사거나, 그게 아니면 그 전사 마킹지를 그 오더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오더를 주면은 인센티브가 또 안 갈까요 혹시? 안 갈 것 같은데. 네, 그 계약이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진짜. 막싱지를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가? 아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참 보는 입장에서 깝깝하죠. 자, 아무튼 요까지 이제 슬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또 내일 경기를 보고 나서 또 뭐 본방송에서 인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카드 오프는 아직 한 팩이 남아 있으니까 아마 올 시즌 그 중간중간에 야업 날에 이제 라방 하면 얼추 다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계약이요? 섞였다 하기보다는 저는 그 본적이 하동입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는데 본적은 하동이라서 아마 그쪽 사투리가 베이스일 겁니다. 부산보다는 하동 사투리가 더 기본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부산이 섞인 거일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경기도 뭐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날에 경기하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라이고 롯데야였고요.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